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F1 레이스 경기 보신 분 계실까요? 이거 갑작스럽게 정말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냥 레이스카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쭉 이렇게 밀려가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운전자가 거의 죽을 뻔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행스럽게 운전자가 살았는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현대차 아반떼 N을 말씀드리면서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테일 램프 아래쪽에 있는 램프, 요거 F1 램프처럼 브레이크 밟을 때 불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지? 그건 브레이크 등 아니죠. 브레이크가 아니고 악천 후에 켜거나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되거나 레드 플래그, 그러니까 트랙에서 중요한 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럼 여기서 불이 켜지죠. 뭐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컬스라고 하는 거 있죠. 키네틱 에너지 리커버리 시스템. 컬스 뭔지 다 아시나? 감속해야 될 때 에너지를 배터리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가속할 때 그 힘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컬스를 작동시킬 때 감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감속은 이 브레이크 감속하고 좀 달라.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감속해야 되니까 이 뒤에 쫓아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감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불이 딱 켜져요. 그런 경우에도 켜지고, 뭐 PT인 할 때도 켜지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거 페일 세이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만 빼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켜집니다. 여튼 감속할 때 뒤에서 박지 말라고 켜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브레이크 페달에 직접 연결돼서 켜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무심코 착각했던 것 같은데 댓글로 알려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는 이렇게 났습니다. 첫 번째 랩에서 하스팀의 그로장 선수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추월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었던 알파 타우리의 드라이버 다닐 크비아타고 톡 건드렸어. 정말 톡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갑자기 돌아서 바리케이트로 돌진했죠. 차는 아시다시피 뒤쪽이 훨씬 약해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보복 운전한다고 하면서 뭐 앞에서 급제동하시고 뭐 이렇게 가로막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앞보다 뒤가 약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가로막다가 톡 치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 뒤를 받쳤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운전자 그로장이 죽은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갑자기 꿈틀꿈틀 뭐가 나옵니다. 그로장이 그냥 걸어서 나왔어요. 심지어 펜스를 넘어서 탈출했습니다. 생각보다 멀쩡하게 걸어서 메르세데스 세이프티카를 타고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죽거나 죽지 않았어도 엄청나게 다쳤겠다 이랬는데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또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병상에서 지금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웃음까지 띄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오케이한 편이지, 오케이한 편이지 이러네요. 약간 유머 감각이 있어요. 이 갈비뼈가 금 갔는지 뭐 이런 거 확인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적어도 부러진 곳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일단 손만 지금 화상을 입었대요. 손만 화상 입었다고 하니까 뭐 괜찮은 거죠. 사실 2도 화상이라는데 2도 화상이면 사실 적지 않은 화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생명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라면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지금 또 얘기 들어보면요,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e messages. 메르세데스에 감사해? 좀 이상하네. 이상하죠. 지금 팀이 하스팀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메르세데스에 감사한다고 해?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역사를 좀 되짚어 봐야 됩니다. 2014년에 F1 레이서 줄스 비앙키가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서킷 가장자리에 있었던 차 군환하는 군환차와 충돌하는 일이 있었고 결국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사망한 이유가 이 선수 머리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실제로 군환차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헬멧이 그대로 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머리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잘 나가던 메르세데스 팀 그리고 페라리가 같이 갖고 왔던 게 이 헤일로고요. 그리고 레드불 팀이 갖고 왔던 게 에어로 스크린 방식입니다. 에어로 스크린은 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름대로 좀 멋지게 생겼죠. 이게 기능적으로는 이 앞이 가려지지 않고 그리고 데브리,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이런 자잘한 뭐 고무 파편이라든지 부품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차의 뒷바퀴에 튕겨서 운전자한테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 상황에서는 이것 때문에 탈출이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크린이 생기니까 이 스크린 뒤로 와류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너링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날개가 되면서 이 날개가 난류를 일으키는 거죠. 안전하자고 만든 건데 여기에 뭐 와류가 생기고 난류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 위험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도입이 안 되고 헤일로로 통일이 되게 된 거죠. 여튼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뭐니뭐니 해도 헤일로 시스템 덕분입니다. F1 레이스가 이 헤일로 시스템을 장착한 게 불과 2년 전이에요. 2018년에 도입했거든요.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비난했습니다. 차가 너무 못생겨진다, 그리고 무거워진다, 이게 뭐냐, 안전장치를 위해서 다 할 거면 무슨 그게 F1 레이스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독일에서 아우토 모터운트 스포츠라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독일에서 모터스포츠의 탑 클래스라고 하죠. AMS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 AMS가 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에서도 팬들 중에 78%가 헤일로 도입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F1의 전설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 계시죠. 니키 라우다라는 그 유명한 분, 그 화재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걸 다시 또 F1 레이스에 다시 도전하신 분, 얼굴 전체 화상 입은 분 아시나? 이분이 이걸 나서서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F1의 정신을 훼손한다 이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놓고선 이거를 반대한다는 건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좀 의아했죠? 그죠? 니키 라우다는 뭐 F1의 DNA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그분 제외하면 아마 DNA보다는 무슨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서 그래서 반대한 것 같아요. F1 레이스카는 희한하게 그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른 레이스카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 나스카 레이싱 이거 껍데기 되게 허접한데 그거 뭐 특별히 얘기 없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뭐 슈퍼트럭 이런 것도 뭐 디자인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요. 그냥 빨갛고 파랗고 이러면 되지. 근데 F1은 이상하게 뭐 디자인 나올 때마다 야 요번에 무슨 개미핥기 같다, 뭐 야 이건 진공청소기 같이 생겼어, 이러면서 아주 희한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무거워진다. 사실 F1 레이스카 전체 무게가 뭐 800kg, 700kg 뭐 이렇잖아요. 선수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헤일로 시스템이 처음에 나왔을 때 9kg 정도가 됐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연료통 크기를 키웠거든요. 피트스톱에서 계속 연료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연료통 크기를 키우고 피트스톱을 덜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요즘은 단 몇백 그램이라도 경량화에 목숨 거는데 이거 7kg? 야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었죠. 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 가운데 기둥이 있으니까 야 이게 시야 가리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냐, 선수 기량을 해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었지만 그냥 못생겨서 싫었던 것 같아. 그냥 디자인 때문인 것 같아요. 초창기엔 헤일로에 대해서 아주 반대가 극심했는데 이게 알론소가 한번 사고를 일으키고서, 그러면서 알론소가 이렇게 동료 드라이버를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의외로 이게 헤일로가 의미가 있네 라면서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정말 큰 효과를 보게 된 거죠. 네, 사고 장면 조금만 볼까요? 여기 천천히 보면 앞쪽에 있던 그로장이 확실히 실수했어요. 확실히 실수했는데 아마도 이 앞에 있던 같은 팀 드라이버, 하스 드라이버 케빈을 추월하려고 했어요. 이게 같은 팀 드라이버끼리의 경쟁은 더 심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면 그래도 할 말이 있어. 다른 팀이면 야 차빨이었어, 진짜 내가 훌륭한 드라이버인데 내가 어떻게 메르세데스를 어떻게 이기냐, 이러면서 할 말이 있는데, 같은 팀은 같은 차를 가지고서 경쟁하잖아요. 그냥 같은 팀에서 밀리면 이건 진짜 실력 차이인 거야.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팀끼리의 감정 싸움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레드불 팀끼리 서로 부딪혀서 둘 다 탈락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정말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같은 팀이지만 서로 팀워크를 잘하면 다행이고 잘못하면 팀끼리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팀 드라이버를 추월하려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꺾었는데 그때 당시 오른쪽 뒤를 미처 못 봤어요. 오른쪽 뒤에 지금 알파타우리의 크비앗이 있거든요. 크비앗이 뒤에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가속을 하면서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요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 박았는데 그대로 펜스를 향해 충돌한 거죠. 저희 작가님이 또 F1 팬이신데 그로장 선수가 이번 시즌에서 너무 못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좀 안타깝다고 이렇게 보시네요. 아마 순위도 잘 안 나오고 출발 포지션도 뒤여서 이게 무리한 것 같다, 그 얘기죠.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고서 이 펜스를 다시 보수했습니다. 이걸 펜스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무거운 구조물을 놓고 다시 레이스를 했어요. 선수들이 조금 전에 여기서 불이 나고 죽을 뻔했는데 다시 엄청난 속도로 막 레이스를 했습니다. 야, F1 선수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펜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동강이 나고 그 사이로 경주차가 들어가게 되는지. 원래대로라면 이 경주차를 펜스가 튕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펜스의 구조가 지금 조금 잘못됐다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1 레이스카가 이렇게 허무하게 잘라지고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금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F1 경기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 아주 극히 드뭅니다. 정말 드문데 이번에 아주 엄청난 사고가 나면서 정말 안전장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이때 충돌한 충격이 무려 53G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7G 이러면은 정신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53G? 이걸 어떻게 버텼냐 싶기도 하고 이 기술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했던 헤일로는 티타늄으로 만들죠. 티타늄으로 만드는데 이 작은 기둥 하나가 어떻게 이런 충격을 견뎌낼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콕핏, 그러니까 승객실이라고 하는데 이 승객실은 모노코크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해서 카본 파이버로 이렇게 이 실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람보르기니나 뭐 슈퍼카들이 많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F1 레이스카는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운전할 때 누워서 운전하게 돼요. 다리가 먼저 이렇게 부딪히는 거고 이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어떤 충돌에도 이 캐빈실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확실히 보장됐다는 거죠. 헬멧 같은 경우는 부딪혔을 때 목이 부러지지 않으려면 한스라는 걸 써야 됩니다. 이 몸에다가 고정하는 게 있고 이 고정한 장치에다가 헬멧을 또 고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스를 붙이게 되면 충돌했을 때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딱 꺾이는 걸 막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위플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목뼈부터 시작해서 이 경추 전체가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스는 평소에 이제 케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몸에다 고정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도 없죠. 레이스카 선수들은 이렇게 고개를 못 돌려요. 고개를 못 돌려서 이 사소한 것들도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레이스 뭐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한스 한번 처음 써보면 이게 뭐 꼼짝도 못하니까 사이드미러 간신히 보이고 정말 힘들다고요. 그리고 불이 이렇게 심하게 났는데 휘발유가 일순간에 폭발하듯이 난 거잖아요. 엄청난 온도였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그로장은 손에만 화상을 입었고 몸에는 화상을 왜 입지 않았나. 요즘 레이싱 수트는 노맥스를 많이 함유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최소한 30초 이상 화재에서 몸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갖고 있었는데 불을 켜보면 불이 붙지 않아요. 유튜브에 누가 올렸더라고. 레이싱 수트 입고서 여기다가 라이터로 막 이렇게 봐봐, 하나도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이러는 거 있던데 재미없나? 재밌었습니다. 네. 이 불구덩이 속에서 30초 안에 탈출할 수 있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머리 부분이 다치지 않았어야 됐고 다리도 부러지지 않았어야 됐고 경추도 보여야 됐고 어쨌든 이 사고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 이런 기술들이 모두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렇게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자동차를 만들 때 뭐 디자인이나 뭐 허세 같은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정말 총집약해서 가격이 좀 오르거나 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의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가 지금 뭘 공급해야 된다면 포뮬러 2에 공급해야지. 포뮬러 2 모터랑 배터리를 공급한다면 좀 얘기가 다르지.